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작가님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차기작을 쓰면서 지망생분들의 원고를 피드백해드리고 있는데요. 원고를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작품 배경이나 인물의 정보에 관한 설명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저 역시 지망생 시절에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나 스토리의 배경을 구구절절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는 독자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장면 속에 늘어놓게 되죠. 독자가 빨리 내 작품에 적응하고 몰입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이럴수록 독자는 작품에 몰입하기는커녕 지루함을 느끼고 작품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많은 웹소설 작법서나 강의에서 설명을 줄이라고 조언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죠. 물론 빠른 전개를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설명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것과 그런 생각 없이 글을 쓰는 것은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집필 중간에도 의식적으로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려고 노력해야만 프로 작가처럼 매끄러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독자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설명을 줄이고 프로 작가처럼 글 쓰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설명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자들이 작품 속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작가는 독자가 인물에 대한 정보나 작품이 펼쳐지는 배경 또는 세계관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문장이 끝날 때마다 부연 설명을 덧붙이게 되고요. 저 또한 초보 작가 시절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독자가 이미 작품 속에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설명 같은 것을 전혀 붙이지 않고 내가 구상한 사건을 그냥 쭉 전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장면을 완성한 뒤에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때는 아무 정보도 모르는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설명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만일 나중에 공개하고 싶은 정보라서 아직은 숨겨야 한다면 궁금증을 남겨둔 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해당 장면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만 보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정보를 어느 시점에서 공개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독자에게 작품 초반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독자가 작품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는 다음 스토리를 계속 따라가게 될 테니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면을 서술할 때 독자가 인물의 대사나 행동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정보는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령 여주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가 있지? 5년이나 만났는데. 라고 말했다면 이어지는 지문에 굳이 두 사람은 5년의 열애 끝에 헤어지게 되었다. 라는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독자는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작품 속의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독자가 유추할 수 없는 부분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을 줄이는 방법 2번째는 정보와 감정을 섞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것보다 인물이 그걸 어떻게 느끼는지 같이 묘사하면 훨씬 생생한 장면을 쓸 수 있어요. 웹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휘몰아치는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스토리 속에 몰입하길 원하죠. 그래서 독자들은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담긴 문장을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므로 배경이나 인물의 정보를 알려줄 때는 주인공이 느낀 감정을 같이 서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전염병이 돌고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라는 설명식의 문장이 있다면 여기에 인물의 감정을 섞어서 다시 써볼게요. 은호는 텅 빈 거리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살아있는 건 자신뿐인 것 같았다. 불 꺼진 창문들이 모두 그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섞어서 묘사하면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인공의 감정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상 장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건 인물의 과거 정보를 알려줄 때 정말 유용한데요. 인물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과거에 있었던 임팩트 있는 장면을 잠깐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특히 주인공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대사로 보여주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힘들어하는 여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 전, 연하는 5년 동안 사귀었던 정수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함께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짧은 통화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 자, 그럼 이 설명식의 문장을 회상 장면을 이용해서 바꿔볼게요.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향기에 연하는 자연스레 정수를 떠올렸다. 우리 그만하자. 지겹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통화는 37초 만에 끝났다. 5회를 함께했던 시간은 그렇게 짧은 무음으로 덮였다. 여기에서 나온 대사는 헤어질 때 정수가 연하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대사 그대로 보여주면 인물의 감정이 독자에게 훨씬 생생하게 전달되죠.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하가 어떤 향기를 통해 정수와의 기억을 회상했던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과거를 회상할 때 어떤 사람과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던가 익숙한 장소나 냄새, 상황 같은 것을 꼭 넣어주세요. 자연스럽게 회상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또 이러한 회상 장면은 되도록 짧고 인상 깊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회상 장면은 길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면 몇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회상 부분을 살짝 보여주고 바로 현재로 복귀해야 감정의 여운도 더 진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프로 작가처럼 글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글을 쓰신다면 훨씬 가독성 좋고 재미있는 작품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늘 조심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